안녕하세요. SK 브로드밴드 AIDT 테크팀의 김현석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콘텐츠 흥행 예측, 내가 왕이 될 콘텐츠인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본인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반도체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잠시 근무하였고, 이후 SK 브로드밴드에서는 사내 구성원 대상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교육과 AI 개발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 NLP 등 다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편성 과정부터 개발 솔루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콘텐츠가 BTB에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과 같은 추천 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효용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 둘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현재 BTB는 2만여 건이 넘는 영화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BTB로 수급 및 편성되기까지는 감독, 시놉시스, 배우 등을 선정하는 사전 제작 단계와 촬영 및 제작 단계, 그리고 배급사 및 스크린, 투자 선정 단계인 배급 단계, 그리고 개봉에 해당하는 상영, 마지막으로 내부 편성까지 총 5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배급 단계부터 편성까지 고객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좋은 콘텐츠를 선점하고 적시에 수급 및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급 단계에선 투자를, 상영 단계에서는 콘텐츠 수급을, 그리고 편성에서는 추천 및 편성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매니저님들의 고민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콘텐츠에 투자하고 수급할 것인지입니다. 투자 케이스와 수급 모두 예상과 유사 작품의 매출 그리고 흥행도를 우선 고려하게 되며, 투자의 경우에는 미개봉 영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배우, 감독의 흥행 이력을 주로 보시게 되고, 수급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이미 상영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외부 흥행도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평점을 참고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내 전문가분들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과제를 진행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 매니저님을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업무 시에는 주로 유사 작품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콘텐츠들을 선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상영되거나 공개된 작품의 경우에는 외부 OTT에 편성된 여부와 그리고 편성되었다면 그쪽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평점은 어느 정도인지, 영화의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등의 실적을 참고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외부 자료를 지표로 활용을 해서 품위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시나리오 같은 게 공개된 경우에는 직접 감상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내부 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존에는 담당자의 도메인 지식과 노하우, 안목에 집중했다면 이를 AI 기반 콘텐츠 예측 모델과 함께 활용해서 주관적인 평가 영역을 보완하고 투자 및 수급 단계에서 객관적인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발 솔루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콘텐츠 투자 예측 모델의 경우 미개봉 영화에 대해서 흥행 등급을 분류하는 모델이고, 수급 예측 모델은 이미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내부에 편성되었을 때 내부 실적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전체 로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으며 간단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모델의 경우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취득한 19,000여 개의 영화들 중에 10만 관객 이상인 작품을 대상으로 모델링에 활용하였습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6개로 분류하였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각각 500만 이상, 300만에서 500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서 6개를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모델로 개발하였습니다. 우측의 수급 예측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 데이터 레이크에 존재하는 콘텐츠 메타데이터와 외부 평점, 평판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전체 3,500여 개 영화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표의 가장 오른쪽 부분은 각 데이터들의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불균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에서 주로 활용한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투자 예측 모델의 경우에는 코비스에서 취득한 개봉 상영 정보를 기반으로 연평균 대비 상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해당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에 동시에 개봉된 영화는 얼마나 있는지, 그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에서 관객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었는지 등 그런 개봉 환경과 관련된 피처들을 생성해서 활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급 예측 모델에서는 영화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 상위 5개의 인터넷 언론사를 기준으로 영화 언급 횟수를 카운팅해서 무비버즈를 생성하여 피처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모델 공통으로 이제 감독, 배우, 장르, 배급사 등의 어떤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들이 노미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영향력 인덱스로 계산 후 이를 피처화해서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에서 활용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개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트 디시전 트리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부스팅 계열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정형 데이터의 형태에서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트리 계열 모델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 목적의 현업분들이랑 함께 협의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의 해석력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해석이 가능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이 모델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왜 XGBoost나 LightGBM 같은 모델을 사용 안 했는지 의문이실 수도 있는데요. 학습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XGBoost와 LightGBM이 오버피팅에 훨씬 더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매우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점이 있으나 저희가 학습시킨 데이터의 양이 매우 소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성능상으로도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개봉 영화대상 투자 모델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 환경과 관련된 변수 6개, 그리고 콘텐츠 메타 관련 변수 6개를 동시에 모델에 입력하게 되면 각각의 피처별 전처리를 수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모델 입력 형태로 변환한 뒤 학습된 모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화의 흥행도를 1에서 6등급 사이로 분류 예측하게 됩니다. 수급 예측 모델의 특징은 외부 흥행도가 내부 흥행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입니다. 이에 투자 모델과는 좀 다르게 외부 데이터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와 별도로 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부 데이터 레이크에서 추출한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먼저 전처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로 취득한 데이터들을 따로 전처리를 수행한 뒤에 모델에 입력해서 1에서 16주차 중 이제 짝수 단위로 저희가 각각 시청 건수 등급과 구매 금액 등급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의 정량적인 성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예측 모델은 탑1 어큐레이시 기준으로 72.4%, 탑2 어큐레이시 기준으로 87.5%를 확인하였으며 감독, 배우, 배급사 순으로 주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가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각각의 등급에 대한 F1 스코어가 선 그래프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해당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느냐인데 해당 모델의 성능을 보시면은 3등급 즉 100에서 300만 구간대 관객 수에 해당하는 그 3등급 구간대의 F1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실제로 영화들이 제작될 때 가장 보편적인 예산인 100억에서 200억 사이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저 등급에 대한 정확도가 높게 될수록 이제 해당 모델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대한 판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예측 모델입니다. 수급 예측 모델의 경우도 이제 투자 예측 모델과 마찬가지로 불균형하고 매우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모델의 탑1 어큐레이시는 75%, 구매 예측 모델의 경우 74%로 확인되었고 탑2 정확도는 각각 91%, 89%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변수로는 감독, 관객 수, 무비 버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량적인 평가 결과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용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가운데는 이제 모델에 입력된 값이고, 우측의 파란 상자가 모델이 1순위로 예측한 결과를, 그리고 노란색이 2순위로 예측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10월 17일자 기준으로 헌트의 경우는 이제 2등급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실제 개봉 후 69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435만 명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조 2의 경우에는 제한 2순위인 677만 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후보의 경우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았을 때 89만 명으로 제한 3등급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조 2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상회한 흥행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영화 개봉 후 입소문과 마케팅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더 흥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한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 외에도 이제 현업에서 요청한 약 30건의 영화들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22년 말부터 23년 사이에 개봉 예정인 작품들의 흥행도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신규 콘텐츠 투자를 담당하는 팀에 전달하였고, 각각의 영화들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실제 활용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영화에 대해 수급 16주 이후 시청 구매에 대한 흥행도 예측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실제 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6주차 정도 됐는데 현재 시청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아래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급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수급 이전 상태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모델링 결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각화 뷰를 현업에 제공하여 직접 콘텐츠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각화 뷰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각 계절과 장르 간의 관계를 토대로 특정 계절에 유독 흥행하는 장르에 대한 분석 외에도 배우와 감독, 장르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인사이트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각화에 대한 축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현업 요청 사항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한 데이터셋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앞서 관객수의 분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프의 각각의 색상은 관객수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즉 대부분의 데이터가 앞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수가 만약에 충분하다면 저희가 다운샘플링만으로도 어느 정도 모델링을 진행해 볼 수 있었겠지만, 본 개발 과정에서는 전체 데이터 수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동시에 섞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 클래스에서는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의 수를 조절하고, 적은 클래스에서는 SMOT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증강시켰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감독, 배우, 장르 등의 데이터는 노미널한, 즉 순서에 구분이 없는 카테고리 데이터입니다. 노미널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원활 인코딩이나 정수로 매핑하는 라벨 인코딩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매우 스파스해지거나 모델 성능과는 별개로 학습 과정에서 매우 순위의 개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배우가 다른 배우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이 모델링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민 인코딩을 활용을 해서 인덱스화하고 이를 모델링에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존에는 현업의 노하우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했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콘텐츠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최적의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피처들의 품질 개선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현재는 모델링에 시놉시스를 포함하지 않아서 작품 자체의 재미를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같이 반영해서 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개선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현업과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모델 자체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많아서 추천 모델을 돌리려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혹시 오픈 프라미스를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AWS나 에이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김현성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어떤 추천 모델이라기보다는 콘텐츠를 뭐 수급해 오거나 이제 편성을 하기 직전에 이 콘텐츠가 내부에 들어오면 얼마나 흥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제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는 그런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서버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위쪽의 질문도 세 가지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회사 내부에서도 해당 알고리즘 투자 및 수급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 있으신데요. 네. 아무래도 저 부분은 이제 개발이 최근에 완료돼서 이제 현업이랑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이 모델이 실제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지금 이제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서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네. 번째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또 전처리, 개발, 현업에 제공하기까지 이제 전체 개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체 개발 기간은 약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개선을 위해 틀립 오답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에 다시 반영했는지,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부스팅 계열 모델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 오답으로 예측한 것을 조금 더 다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조금 더 그쪽에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의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틀린 오답을 어떻게 더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 질문은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SK 브로드밴드 김현성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김현성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